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선우 의원 제명, 이해운 장관 후보자 녹취 파문입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인권 대변인도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 휴일까지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던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최고위 긴급 의총을 어제 열었었고요. 그래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의원 단수 공천 관련해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탈당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제명까지 결정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빠르게 처리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관망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을 밀접하게 보면서 시적절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을 것은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담긴 그러한 처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힘 보니까 이거 민주당 탈당을 두고서 네. 명피용 꼼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변인님.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강선우 의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공관위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탈당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면피성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청래 대표가 예. 이번에 그 공천 경선에 있어서 올해 있을 그 지방선거의 공천 경선에 있어서 이제 그 책임 당원, 그러니까 권리 당원이죠. 민주당에서는 권리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런 저는 당원 주권 시대보다는 결자 해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공천 헌금 이슈부터 먼저 또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예.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네. 공천 헌금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특검으로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 항소심 다시 시작하면 올해 안에 대통령 아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망언을 했던 게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도 않고 뭐 이슈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급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장동혁 대표 뭐 윤핵관 외치고 지금 민심 안 좋고 내란의 핵심 세력이고 해산 대상이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이해하는데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지 전 국민 60% 이상이 지지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리시고 지방선거 치르려고 하시는지 저는 국민의힘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도부에서도 내부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면 우리 폭망한다라는 인식 속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달리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예,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일단 제명이 됐고 일단은 수사가 일단 진행될 걸로 네. 보이고요. 민주당 관련한 논란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구한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 부위원장님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예. 정청래 대표가 말씀했던 기조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4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구체화되니까 바로 또 제명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 꼬리를 물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이 사태가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단계까지 네. 이르면은 당에서도 가장 큰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관측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근데 이번 지금 저희가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이요. 예, 어떤 지금 부분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예. 지금 김경 의원 당시 후보였죠. 당시 후보가 공천 경쟁 중에 있었는데 김병기라는 그 공관위 간사를 찾아가서 읍소를 했고 실제로 그 다음 날 이 경쟁자들이 다 컷오프되고 그 김경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사안뿐 아니라 앞서서 2022년부터 지금 이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제기된 내용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였죠. 당대표에게 탄원서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서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묻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은요, 저희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고요. 공천 헌금을 실제로 헌금 사태가 21세기에 있었고 그것이 김병기라는 공간이 간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어지면서 무마됐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정쟁의 요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과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그 공천 헌금을 뿌리 뽑고 끊어내기 위한 그런 대책을 국민들께 발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한 말씀 예, 조금만 말씀하시죠. 드리면은 예. 대책 발표 당연히 할 거고요. 국힘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민주당이 그냥 자정의 노력으로 그건 할 것이다. 저희 이 포인트에서 국힘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아니 국민의힘이 저는 잠시만요. 네네네. 네. 예, 잠시만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 장동혁 대표와 지금 국힘의 반응은 굉장히 이제 그 수준 낮은 어떤 저열한 어떤 공격성 포인트만 지금 찾고 있다. 그런 냄새만 맡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물어뜯으려고 하는 공작성의 성격이 짙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뭐 대단히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이고, 저희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대변인님.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이번에 공천 자금 사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새벽 민주당에서 바로 회의를 열고서 제명 조치를 했던 거라는 걸 오해 여지 없게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문제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럼 국민의힘 경상도 지역 한번 가보시죠. 그게 공천이 깨끗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되고 있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공천 자금 문제, 공천 문제, 정치 개입 문제 이거는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문제이고 이번에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자체도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을 건지 확신할 수 있는지는 저는 감히 묻고 싶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도 자정작용하겠지만 국민의힘도 특정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하고 청렴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특권층, 지역 유지들만의 공천 장치인 게 바로 지금의 정당의 행태다라고 그런 걸 검토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좀 예, 첨언을 말씀하시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당을 떠나서요, 그리고 인물을 떠나서요, 사안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천 헌금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앞서서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서 구의원들에 의해서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실관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가 올라갔고, 그에 앞서서 당시 그 관리위원장인가요?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이 탄원서가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무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천 헌금을 사태가 있었음을 알고도 당 차원에서 무마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글을 남기면서 이 사태가 사실상 휘발이 됐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네는 잘났냐, 너네는 뭐 잘못 없냐,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절대 적절치 아하. 않다.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접근하는 거는 국민의힘 특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린 겁니다. 항상 얘기하면은 너희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로 공격하는 국민의힘 종특이거든요. 그걸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좀 예. 말을 이어가자면은 예. 그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만 보더라도 보좌관의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보좌관 녹취록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로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그 증언들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클리어 됐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녹취록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김병기 원내의 사퇴로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권의 권력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친명, 친청 갈림길에 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우선 첫 번째 전제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예. 정청래 대표는 친명인가 아닌가, 아하. 요걸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체가 누구보다 친명인데
또 이것을 두고서 여기서 이제 그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런 구도로 잡는 것은 뭐라고 할까 좀 호사가들의 말이라든가 언론의 좀 편의적인 프레임 안에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너무 거기에 좀 매몰돼서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시적 현상,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면은 모두 다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뛰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후보로서의 자기 부각적인 이런 어떤 언어들이 예. 굉장히 과대 해석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다 같이 원팀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은 굴러가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일시적인 국면에서의 어떤 주장,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주장을 어떤 친명과 친청이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서 해석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일시적으로 잠깐은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만 조금 지나면은 무의미한 구도로서 작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는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네. 저희가 그 명청 대전이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사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꺾고 당선됐을 때부터 저희가 이 논란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명청 예.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라는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강선우 예.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를 한 바 있고, 이번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뭐 구의회 법카 사건이라든지 아내의, 그리고 국정원 그 아들 특혜 채용 문제라든지 채용 개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쿠팡 대한항공 그 관련 특혜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정청래계로 대표되는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당비 대납 의혹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비 대납 의혹에 저희가 전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당비를 대납하고 김민석 총리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계죠. 김민석 총리를 찍어달라. 사실 이런 얘기를 당원들에게 했던 그런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강선우, 김병기, 김경 그리고 김민석 총리까지 이어지는 이 친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사실상 숙청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국감에서 국감 기간 중에 피감 기관들에게 딸의 결혼식에 금품을 수수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까지도 지금 사실상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친명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사건들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예.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변인님. 네, 너무 많아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니까 친명, 친처, 명청대전 그 발언 자체가 민주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의 그런 그냥 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제로 그 민주당 의원께 여쭤봤어요. 진짜 명청대전 있어요? 뭐예요? 야, 우리 다 친명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하. 일괄에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예. 다 친명이에요. 처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하. 친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이고, 그다음에 친명계 숙청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숙청 단계부터, 우선 보수 원로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이 한동훈 숙청에 대해서 바로 정규재 주필님과 조갑재 주필님의 입장이 또 다르고요. 보수의 언론이시고 보수의 그 원로이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보수의 원로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문제 있다, 뭐 하는 거냐, 제발 국민 봐라. 국민들이 얼마나 갑갑하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의힘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루고요.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보자진 갑질 파장 요거 커지고 있는데, 요거는 녹취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아, 예. 이 소리 지르는 이 갑질 영상을 사실 저도 보고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이혜훈 후보자가 바로 갑질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빠르게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장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가 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위원장님? 저도 이 장면을 한 수십 번 정도 들었는데요. 아, 왜 들을 그렇게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긴 예, 예. 해요. 의사고 사실 스트레스장이 이 생기잖아요. 데시벨도 그렇고 마치 내가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받으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뭐 예측이 가능하고요.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일을 가는 거야. 음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넘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저쪽에서의 스피커들이 이런 것들을 더 확산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는 또 개인의 몫이 있거든요. 후보자의 개인의 몫이 있으니 그런 몫은 좀 개인에게 남겨두더라도 일단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저로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했던 통합과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음흠. 아직은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 반응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이혜훈 후보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할 것은 또 진솔하게 하면 예. 된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또 하나 포인트 삼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힘 이제 소속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사안을? 일단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인지상정이고 만약에 보좌관들에게 정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던 것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수사 단계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죠. 허은하 의원과 더불어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갑질이 많다. 근데 지금 보좌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자들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혜훈 의원이 정말 갑질을 많이 했던 인물이구나라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혜훈 의원을 또 중용하겠다고 기획예산처에 중용하겠다고 지금 데려간다고 하시는데 앞서서 뭐 갑질 논란이 있었던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뭐 보좌관들에게 닭뼈를 치우라고 하고 변기를 수리를 시켰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말 논란이 있었던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막말과 갑질이 있는 인사들만 어떻게 허은하 의원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체리피킹해서 데려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데려가려고 하는가라는 점에서 전 상당히 좀 많이 놀랍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대변인님? 제리피킹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국민의힘 대부분이 갑질 의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 의원을 저희가 데려와야 탕평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진심으로든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여의도 대나무숲 글을 봤는데 이번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 그 터지니까요. 아니 그 보수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그 평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처 의원은 처분보다 더 많은 갑질을 하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국민의힘 전 의원 자격으로 평론을 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종특이 있지만 종특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이 내재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갑질은 갑질이고 능력은 능력이고 탕평은 탕평이고 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갑질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알고 하셨을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는 대통령이시고 리더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 의혹도 인사청문회도 이혜훈이 뚫고 올 수 있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역할을 주시고 있는 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힘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민주당 내 이 사퇴 여론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부위원장님.
그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지금 발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헌법기관이다만큼 또 앞으로 이제 검증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법부이다만큼 예. 그런 발언할 수 있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도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제3자가 모르는 이런 발생하는 일들이 또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발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후보자의 몫이 있어요. 후보자의 몫이 있는 만큼 검증 날카롭게 하는 게 맞죠. 맞고 하되 아직은 임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런 녹취나 녹음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갖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번 인사의 어떤 역사적 어떤 평가나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육사 출신의 특히 공산주의를 완전히 때려잡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일했던 임동원 장관 같은 분들을 모셔갖고 통일부 장관으로 한 다음에 남북 화해 프로세스를 안착을 시켰거든요. 예. 또 이런 게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김종인 우리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왔고 당의 체질을 경제민주화로 노선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대 이혜훈 장관이 이번 어떤 인사 검증 과정을 잘 넘겨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역할을 만약에 잘 수행해서 성과로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번 인사라는 게 참 오묘해요. 예. 참 오묘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아하. 라는 생각이 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변인님은 사퇴 쪽에 무게를 두시겠네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능력자들을 써야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통 대통령이 국정을 하기 위해서 내각 구성을 할 때는요. 국정 철학과 맞는 인물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혜훈 전 의원이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KDI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은 확장 재정 그리고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건전 재정을 골자로 해서 계속해서 경제 정책을 내왔던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정책이랑은 완전히 대립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국채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1,100조에서 1,400조로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10조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기본 정책 골자거든요. 예. 예산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혜원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배급을 골자로 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예.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반대인데 네. 등용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등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 의원의 행보를 한번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변인부터 시작을 해서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을 대대로 역대 대통령, 보수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거기 이력을 가지고 경제통이고요. 근데 이 사람을 부정한다는 건 바로 국민의힘의 역대 대통령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와서 배신자 프레임을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폭이 많이 좁나 뭐 한동훈 사태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굉장히 그냥 뭐 이재명이 하니까 다 싫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생떼쓰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바로 즉시 제명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혜훈 비판을 하면요 국민의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국민의힘 태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정책 기조도 있고 또 갑질 논란도 있었고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일단 탄핵을 반대했었고 또 내란 관련해서 계엄 옹호 발언을 했었고 이 부분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거 단단히 사과하고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죠. 그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정치적 어떤 철학의 어떤 이런 변화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한 번, 한두 번 정도 얘기한다고 해서 사과를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그거를 진정성 있다고 받아주겠어요? 예. 끊임없이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 부분은 사과하고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맞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이해훈 후보자께서 과거의 어떤 KDI 연구원 시절에서 또는 국민의힘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때 어떤 경제정책 기조와 지금은 또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나라 자체의 경제 상황과 규모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제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 의사적 판단을 할 텐데 어떤 하나의 노선, 하나의 어떤 건전재정이라는 원칙 하에서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인물로서 후보자를 낙점한 것이지 저분은 건전재정, 우리는 확장재정. 그러니까 기조가 맞지 않음에도 데리고 와갖고 뭐 이것을 물과 기름 섞듯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 종합적 판단을 잘 해내겠지라는 그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해은 의원이 과거에 뭐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바라는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계엄이 불법 계엄으로서 헌재에 의해서 판단되기 이전의 입장이고요. 그때는 여당으로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심의 어떤 단죄라든지 판단을 받기 전에는 예. 당연히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분명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을 가지고 뭐 찬성했냐 반대했냐,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가지고 지금 국정 철학을 논해야 되고 민생을 논해야 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건 하고요. 중요하지 않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국가의 부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환율도 거의 역대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게 저희가 3,500억 불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번에 그 정보통신 개정안 같은 경우에 미국 국무부에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너무 지금 침해받고 있다 하면서 공식적인 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미 갈등도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구랑 일했냐 어떤 입장을 표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처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에 맞는 인물이 적절히 등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대변인님. 네, 저는 이번 인선 이해훈 논란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이해훈 효과를 확실히 배우게 됐다. 바로 정파질의 종말입니다. 그 기회주의자의 종말이고요. 이번에 결국에 어떻게 뚫고 갈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뭐 여야 다 상관없이 어떠한 당에 아니면은 권력자에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 없이 그 기회를 한번 얻기 위해서 그런 소신 다 버리고 그냥 숟가락만 얻는 정치 많았잖아요. 정파주의자들. 이해훈도 지금 SNS 유튜브 올린 거 다 지워버렸거든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했던 것도 욕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행돼 왔던 기회주의 그리고 정파주의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그거를 종말시키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파란색 중심의 무지개 인사가 펼쳐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관련해서도 이 보수인사 중용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보수인사 부처 장관급의 인사 중용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동의 갈등의 1위가 이념 갈등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고요. 그래서 집권자나 통치권자는 반드시 이 갈등을 해결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등에 타고서 그 갈등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과 민생과 실용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부처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이것을 사회 통합의 에너지로 끌고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한다면 떡 먹고 알 먹고가 둘 다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게는 외면받고 미국과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용주의에 걸맞는 정말 좋은 인사들을 등용을 하고 반대로 이념적인 그런 인사들은 이제 그만 등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이념적인 인사들이 지금 내각에 너무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반미 시위를 했던 김민석 총리라든지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씨 같이 예. 너무 많은 이념적 인사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들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좀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번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이해운 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8.7% 상승하면서 19년 만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던 그 트라우마가 훨씬 더 지금 강한 상태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내의 어떤 급진적 좌파들의 그런 의견과는 반대로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실용주의 인사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님. 네,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정정 말씀드리면 위성락 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친미 친일주의자로 오히려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바로 이재명 씨 실용 외교죠. 이쪽에 있어서는 바로 이종석이나 정동영, 그리고 이쪽에는 위성락, 그다음에 조현을 둬서 누가 잘하나 결과물 가져와라. 나 무이념파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거든요. 이념 관심 없고요. 그리고 정파 관심 없는 게 이재명이 무조건 일 잘해 결과물 가져와. 일 잘하는 대통령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인 거죠. 그리고 통합과 포용은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중심의 무지개의 인사를 펼치는 거고 가장 비교 사안이 있죠. 핵심 사안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하지만 이재명은 정반대로 간다. 나는 정파 뭐 정당 보수 이념 다 관심 없어. 일 잘하면 돼. 결과물 가져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나 만드는 게 오직 그거 하나 목표야. 정말 일 중독자 일 잘러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끝장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